그러니까 우리가 화상영어 계속 하고 있었잖아. 이제는 화상영어를 계속 했던 친구들은 이거를 리얼 라이프에서 한번 사용해보는 기회가 온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실제 그거가 아직도 접근을 못 해봤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얼른 해서 이번 여름이든 가을이든 다른 뭐 대회도 있을 거고 여행도 있을 텐데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좀 여름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어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시험이나 평가가 있다는 게 나는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거든. 맞아. 그래서 데드라인이 딱 있고 내가 여기 여행 갈 거야 하고 3개월은 해서 아이가 가서 회화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맞아.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대회를 나가는데 말하기는 이 정도 실력이면 좋겠어 라는 게 있으면 바짝 붙어서 아이한테 조금 몰입해가지고 맞아.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말하기의 능력이 나는 실제로 아이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맞아. 영어 공부 다른 학습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영어 자체를 좋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그치. 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영상들 보니까 영어 말하기 대회, 이 스피치 대회들인가 보네요. 네네. 영어 말하기 대회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린 포스터처럼 규모가 제법 큰 대회들도 있고 학교나 학원에서 주최하는 작은 대회들이 되게 많아요. 네. 혹시 이런 대회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아쉽게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 기간 내내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초등을 졸업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 초등 2학년 때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주최하는 말하기 대회가 첫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좀 말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렇죠. 원래 2인 1조였는데 같이 하기로 한 친구가 또 아파가지고 결국은 혼자서 그 목까지 외워야 하는 부담이 컸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포기할까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에 무조건 포기하겠다 그런 거가 걱정이 돼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들이 뭔가 그렇게 대회를 한번 나갔다면 굉장히 성장을 또 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말하기 대회가 많이 재개가 돼서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꽤 보이던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좋을까요? 네, 첫 번째 관문은 스크립트를 쓰는 건데요. 저희는 학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지 않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때 느꼈던 팁을 드리자면 자유 주제의 경우는 부모나 선생님이 이걸 정해주지 마시고 아이가 원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느꼈어요. 네. 그때 저희 아이는 바다 거북에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 그걸로 주제를 잡았더니 본인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전에 많은 주제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정말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크립트가 완성됐다면 이제 가장 큰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뭘까요? 이제 또 암기, 대본을 열심히 외워야겠죠. 맞아요. 그게 네. 굉장히 괴로운 부분인데 네. 대본을 외워서 말하는 연습, 자연스러운 태도까지 형성을 해야 되는 네. 건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을 다녀가지고는 원어민을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하기가 유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처럼 화상영어가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쵸. 그러면 엄마도 그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화상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 쓴 거 좀 도와주고 봐주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 커리큘럼이 아니라도 이거를 좀 오늘은 하고 싶다 하면 충분히 봐주시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말하기 대회의 평가 기준인데요. 거의 모든 말하기 대회의 평가 기준이 이와 비슷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뭘 눈여겨보느냐를 보면 사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달할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잘 익숙하게 표현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자신감과 매너는 또 기본이겠죠. 여튼 이 대회를 위해서 엄청 많이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위해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정말 반복하면서 그 여름 내내 네. 저희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쭉 듣다 보니까 그때 처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이의 이제 결과도 그래도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맞아요, 결과도 맞아요. 궁금해지는데요. 결과는 참가상이었어요. 네. 하지만 참가상 이상의 큰 걸 얻었다고 저는 그걸 굉장히 어떤 포인트로 잡는데요. 그때 영어 말하기 몰입의 효과도 효과인데 가장 큰 소득은 아이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큰 소득이긴 하네요. 그 이후에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네네.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다른 나라 언어로 좀 말을 이렇게 잘한다는 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자신감은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제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자신감은 다양한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
빌드업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사실 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고요. 발표도 왜 해본 놈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일수록 특히 내성적인 친구들일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감이 형성된다고 생각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영어를 이제 다른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이니만큼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자주 원어민을 만나고 의견도 주고받고 말하기에 대한 작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쌓아야 하는 게 바로 1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원어민을 만나기만 해도 도망가는 원어민 포비아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두렵지 않게 되거든요. 민감도라는 거는 익숙함과 경험으로 좀 낮춰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캠블리로 3년 넘게 하고 있는 조카를 보면 1단계, 즉 이 작은 경험들이 이미 이제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커리큘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할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스피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쉬운 툴로 작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화상영어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년 전 같았으면 가장 쉬운 툴을 화상영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때는 이런 서비스도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사실 엄청 비쌌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게 영어 회화다. 그리고 해외 나갔다 오면 굉장히 메리트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진짜 진짜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투자도 일단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노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비용이 굉장히 맞아요.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북미 튜터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발음이나 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맞아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초등 시절,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버리면 중고등학교 가서 많이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젠 정말 이 영어를 기반으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려움이 없고 금세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아이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화상 영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선생님이 딱 알아주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딱 들리게 되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습해 나갈 때 이제 아이들이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원어민을 만나도 사실 무섭지가 않게 됩니다. 사실 아마 가장 두렵고 싫은 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나 내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자신감이 가장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쌓였던 작은 성공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상황에도 이제 쫄지 않고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해줘! 하고 되묻게 되는 자신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Natural Wonders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 자연의 경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먹고 반복적이지만 그게 뭐냐? 계속 지금 되묻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큰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긍정적인 경험들로 자신감을 쌓아가는 시간이 사실 지속이 되다 보면 아이들도 도중에 지치거나 정체되어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 텐션, 모멘텀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2단계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2단계 경험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어 스피치 대회, 영어로 말하기 대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학교, 학원, 대학교, 신문사 등이 주최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립니다. 온라인 대회도 있습니다. 꼭 큰 대회만이 해답은 아니고요. 작고 작은 주변의 대회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작은 자신감들을 크게 한번 뭉쳐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단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화상영어를 통해 평소 경험을 쌓고 대회에서도 자신감을 얻으면 다시 원어민 수업의 효과가 배가 되고 이런 선순환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뭔가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다시 수업에 임하면 더 의지를 갖게 되고 다시 더 실력이 올라가고 그쵸. 또 대회를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이제 이 말씀 주셨던 작은 성공 경험들을 위해서 캠블리를 좀 다양하게 이제 노출을 하다가 이런 기점이 딱딱 되었을 때 아이들이 큰 경험을 쌓고 참여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이 밖에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곳에 여행을 간다거나 방학을 이용한 뭐 영어 마을 캠프, 국내외 영어 캠프들도 있겠죠. 다양하게 이 2단계에 해당하는 경험을 쌓을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런 기폭제 구간을 맞이하려면 1단계가 충분해야 된다. 작은 경험, 성공적인 말하는 경험이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언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단계는 일단 경험을 꾸준히 하고 네. 2단계 점프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제 그 말하기 스킬은 앞으로 사실 더 중요해지겠지만 이 스킬들이 단시간에 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전략적 접근의 측면에서 화상영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캠블리로 영어 스피킹으로 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 안에 영어로 말한다라는 의미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말하는 내용 안에서 각각의 학습 수준에 맞는 다양한 연습이 수반이 되는데요. 초등 시절에는 패턴 문장을 엄청 연습하고요. 단어, 어휘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 어휘와 말하는 스킬을 강화시킵니다.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제는 또 레벨별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이렇게 배우는 것은 책이나 교재를 통해서 읽고 쓰며 공부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으며 진짜 이건 리얼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와도 가깝게 된 거고요. 그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영어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통용이 되는지를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들로 1단계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네. 언어에서의 꽃은 역시 말하기죠.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결국은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언어의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이 회화가 영어의 자신감과 함께 좋은 정서를 줄 수 있고 또 5, 6학년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방학이기 때문에 이 방학 동안 영어 스피킹을 통해서 영어 몰입과 함께 그리고 영어에 확실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도 캠블리의 프로모션을 했는데요. 이번에 연중 최대의 캠블리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이제 화상 영어를 매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한 엄마 50이라는 코드로 연중 최대 혜택 1개월, 3개월, 12개월 플랜에 추가 할인이 더해져서 최대 50% 할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그동안 화상 영어를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근데 선택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뒤에 간단하게 튜토리얼 영상과 함께 화상 영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을 통해서 내가 화상 영어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 1개월 정도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개월 수업권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와 댓글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여름 방학에 사실 해외에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바짝 준비해서 해외에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아이가 하고 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어에 대한 인상이 바뀌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지리가 바로 이거죠. 퀴즈 튜터 어떻게 찾느냐? 튜터를 잘 찾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실 튜터는 여러 명을 테스트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요걸 참고하면서 테스트하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